그날은 입사 후 처음으로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이씨, 뭐야? 어? 아까 다 갔는데? 누구지? 뭐지 싶었는데 일단 내 일이나 빨리 끝내고 퇴근하자 싶어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회사가 몰라? 엘리베이터 무슨? 여전히 3층인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홀린 거다. 근데 또 3층인 거예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돌겠네. 대체 뭐지 싶었는데 그만해요. 같이 가져올 테니까. 아저씨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3층이. 경비 아저씨는 저를 부축하듯이 계단을 같이 올라가 주셨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 같은 층이에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집에 일찍 들어가요.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랑 같이 오니까 4층에 바로 도착한 거예요. 뭐 얼떨떨했지만 일단 사무실에 계속 있기가 좀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서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계단에서 기이한 일을 겪고 난 뒤로 자꾸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회사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데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상해? 하고요. 뭐야? 그리고 거기서 꿈이 깨요. 그렇게 이상한 꿈이 계속되면서 잠도 잘 못 자니까 일은 일대로 밀리고 그래서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됐죠. 들어가세요? 아, 준호 씨, 나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먼저 좀 들어갈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 10시쯤 되니까 집중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지? 근데 저기 내 자리인데? 그 순간 뭐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사무실을 뛰쳐나와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어디서 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도 내가 이상해? 사연이 있구만.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일찍 들어가라니까. 아저씨도 뭐 보신 거죠? 뭐 아시는 거 있으신 거죠? 경비 아저씨는 분명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야근하면서 아니 계단에서 그 여자가 절 쫓아왔어요. 제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잠시 주저하시더니 뭔가 알아. 뭐 사건이 있었나 보다. 아시는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셨어요. 5년 전인가 그 4층에 신입사원 둘이 들어왔었어요. 서로지하고 잘 지내더라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두 직원은 (1년) 후에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해요. 그런데 예물을 찾아오던 날 그만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때 남자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여자 직원이 복직을 했는데 어딘가 좀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진 씨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아니, 남친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제정신이겠어? 아, 근데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나? 대단하다. 이제 처음엔 딱하다고 생각하던 직원들도 조금씩 그 여직원을 피하기 시작한 거죠. 좀 이상하니까. 그리고 얼마 뒤 야근을 하겠다고 혼자 남았던 여직원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계단에서? 주변에서 좀 보듬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신입사원들이 야근을 하다가 뭐 여자 귀신을 봤다거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 아가씨가 딱해서 아는 무당한테 부적도 받아다가 태워주고 했었는데 근데 준호 씨한테는 왜 그러는가 싶어. 아저씨, 저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한 거라. 제가 사정사정을 하자 경비 아저씨는 아는 무당을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너 뭔 짓거리라고 다니길래 그런 걸 매달고 기어들어와? 무당은 저한테 정말 지독한 원기가 엎여 있다고 하면서 어떡해.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라며 비방을 알려주셨죠. 그거 할 때 절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그거 평생 달고 다니고 싶지 않으면 명심해.
이게 원기를 가두는 결계라고 하더라고요. 소금 많이 뿌리잖아. 그리고 다음 차례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와, 대박이다. 그 의자 소리. 파티션 위로 흔들흔들 대는 머리가 그 여자가 앉아있네. 손에 난 땀 때문에 라이터가 자꾸 허들더라고요. 여자의 하얀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이상해?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주먹이 부서지도록 문을 두드리는데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호 씨, 뭔 일 있어요? 아니 문이 왜 이래 이거? 아저씨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호 씨, 좀만 기다려. 내 열쇠 가져올 테니까. 그런데 준호 씨도 내가 이상한가? 뭐야? 그 쉬었다. 아, 소름. 준호 씨도 내가 이상하냐고? 내가 이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어떡해. 경비 아저씨 말씀으로는 제가 문 앞에 기절해 있었고 이어서 의식을 마무리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그 이후로 그 여직원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회사에서 경비 아저씨가 보이시질 않는 거예요. 아, 왜? 아유, 그거 김씨가 좀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이, 그 암이래. 아이. 저는 다행히 그 여자에게서 벗어났지만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금기를 어긴 저 때문에 아저씨에게 나쁜 기운이 옮겨간 건 아닐까 하고요. 준호 씨도 내가 이상한가? 계단 및 창고. 일단 세다. 계단도 세고 창고도 셉니다. 계단 밑 창고. 예. 내 창고가 어디 창고였지? 공견 창고. 오늘 창고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계신 이정우 선생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이 공모작입니다. 보냈어요? 예. 네, 이 이야기는 1998년에 이정우 선생님이 교대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시골로 처음 발령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셌나 보다.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건물이 2동이고요. 그리고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최초로 담임을 맡은 반이 바로 2학년 1반입니다. 근데 이게 뒷동에 있는. 근데 이제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들아 오늘은 저 뒷산에 가서 우리 한번 야외 수업을 하지 않을래? 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뒷산을 갔는데 마침 도착을 했더니 그 수희 아저씨께서 풀을 깎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넉살 좋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저희 애들 야외 수업을 하러 왔다.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께서 어차피 그냥 간단한 인사였는데 갑자기 대뜸 이 선생 뭐 애들 데리고 저 위로는 가지 마. 불길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저씨 왜요? 저짝 가보면 구덩이가 너무 많다. 위험하지. 다 구덩이다. 그리고 뭐 관짝도 있을 거고, 관짝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해골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 뒷산이 싹 다 공동묘지였었다. 네. 그러면서 궁금하면 한번 가봐. 툭!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가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폭탄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뭐 황당하고 뭐 괜히 오싹하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쌤! 여기 와보세요. 여기 뭐 땅이 울룩불룩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뛰어갔구나. 이미 애들은 다 뛰어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들아 그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가지마 하고 이제는 애들을 싹 다 챙기고 이제 다시 교실로 온 거죠. 잘했다. 그런데 그 후에 선생님 반에 이상한 일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길 갔다 오고 나서 근데 다들 우유 그 급식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당번이 우유 당번. 여기 이 학교도 그 플라스틱 상자가 있었는데 2명이서 가서 우유 그 배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유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가 그 현관 한가운데 중앙 계단이 있고 그 옆에 안 쓰는 창고 있죠.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창고 있잖아요. 항상 잠겨져 있어. 근데 그 창고 앞에 그 우유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각 반의 애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우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당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 정하기가. 아무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되면은 그 자물쇠가 녹슬고 그리고 이상하게 꼭 그 장소만 그런 장소만 햇빛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괜히 오싹하고 으쓱하고 막 서늘하고 또 이제는 뭐 애들끼리니까 또 요상한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아냐? 옛날에 나쁜 애들이 여기 창고에다가 한 아이를 가둬놓았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애들은 그거 아닌데 그 창고에 되게 무서운 아저씨가 산대. 그래서 뭐 뿔도 나 있고 뭐 애들 상상력 있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그래서 막 애들을 잡아간대. 막 이런 학교마다 있는 괴담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 창고 앞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우유 당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선생님 반에 똘똘하고 야무지고 좀 그래도 그나마 애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어른스럽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반장하고 부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들한테 그 우유 배식을 너네가 좀 담당을 해달라 했더니 이제 애들이 당번이 된 거죠. 문제가 또 터집니다, 여기서. 뭐요? 또 그날은 하필이면 날씨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학교 그럴 때 무섭잖아요. 그리고 약간 뭔가 밤 분위기도 축 처져 있고. 그날 반장하고 부반장이 우유를 가지러 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뭔 일 났다. 근데 선생님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뭐가 무슨 일이 생겼나? 한순간에 선생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반장하고 부반장이 그냥 교실로 냈다 뛰어들어온 거예요. 막 후다닥. 거의 막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침착하고 똘똘하고 야무진다고 했던 반장하고 부반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러가지고 저 귀신 봤다고 귀신 있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고 아니 지금 귀신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창고 계단 창고에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안에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말을 걸었대요. 잠겨 있는 그 창고 안에서. 안에 누가 있다. 애들이 같이 들었네. 오. 선생님이 아 너희가 날씨 때문에 겁을 먹고 또 너 작은 소리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 진정해라.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애들을 진정시켰겠죠? 쉬는 시간에 선생님 난리가 난 거야. 10명도 넘는 애들이 이제 우르르 갑자기 난리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거의 횡설수설하고 또 어떤 애는 막 거의 울먹거리고 어떤 애는 뭐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까는 반장, 부반장이 그러고 이번엔 단체로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왜 그러냐고. 왜 너희 단체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호기심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애들이 예. 계단 밑에 창고에 귀신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자. 나 같아도 갔겠다. 그쵸. 애들은 딱 뭉쳐 있으니까 또. 그래서 애들이 한 10몇 명 되는 애들이 굳이 또 그 계단 밑 창고에 갔다가 거기 단체로 애들이 진짜 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거기에 애가 갇혀 있나?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주말에 애들이 학교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좀 많이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많이 그러잖아요. 시골 학교는 저희 학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혹시나 잘못돼서 애가 창고에 갇혀 있으면 큰일 나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갔대요. 창고 앞에 섰는데 네. 이게 문이 여전히 잠겨 있는 거죠. 혹시 몰라서 그 창고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대답을 하듯이 있어. 그 안에서 그거 다 들은 거잖아 지금. 거기 안에 누가 있냐고. 누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있어요. 이렇게 온 거야.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나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은 귀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아 여기 정말 애가 갇혀 있구나.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희 아저씨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아저씨 저기 창고에 열쇠 좀 빨리 찾아달라. 저기에 애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열쇠 좀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는 오히려 담담해. 아니 그 열쇠를 아니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었고 창고를 연 적도 없는데 애가 어떻게 갇히냐. 어쨌든 선생님이 다 조급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찾으신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 열렸으면 열쇠를 넣어도 그 있잖아 드르륵 들어가지 않는 거. 막한. 네. 억지로 힘들게 그 자물쇠를 열고 그 철문을 이렇게 열었을 거 아니에요.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서늘한 느낌이 확 지나가면서 이렇게 착 덮치고. 그리고 창고를 둘러봤더니 창고에는 그 구석에는 뭐 그냥 다 사가서 낡아 빠져진 뭐 책걸상 몇 개랑 품이 있었구나. 뭐 양철통 몇 개. 아무도 없네. 그 선생님도 그 멍하게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창고 안에서 일은 너무 찝찝하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못 찾고 아무도 못 찾고. 근데 그 방학식을 앞둔 어느 날 살던 집 계약이 끝나면서 지낼 곳이 없으셔가지고 학교 숙직실에서 경비 아저씨랑 하룻밤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낯설잖아요.
뭐 그렇게 그래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 순간에 화장실이 급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도 또 약간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가지고 복도도 너무 활동 시간이에요. 볼일을 보고 돌아오시는데 뒤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이게 손뼉치는 소리가 아니라 발소리. 어린애 발소리. 네, 어린애 발소리. 네, 북적 뛰는 소리.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난 게 아니니까. 통이 아니네. 그래서 또 새까맣잖아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달빛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한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또 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있어? 누가 막 선생님한테 일부러 장난치는 듯한.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또 그 순간 갑자기 삐 그래야죠. 삐 경고. 경고미. 경고. 보안 시스템 경고. 누가 들어왔다는 경고음이잖아요. 울린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일단은 수열 씨가 있는데 달려가서 지금 큰일 났다고. 저 누가 왔다. 도둑 들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저게 이사가기 언젠가부턴가 이 시간만 되면 12시쯤 되면. 똑같은 곳에서 미치겠다.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근데 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경고음이 똑같은 곳에서 계속 울린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시게 거기 있잖아. 뒷동 계단 및 창고 앞.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없는 남자입니다. 없는 남자? 없는? 쉽게는 뭐 털없는 남자.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얘기 전에 왜 이러세요? 뭐 없대니까. 네. 뭐가 없는지 한번 사연을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뭐가 아시게 없는지 한번 됩니다. 봅시다. 예.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요. 김해에 사는 직장인 주희수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보자분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 포함해서 4명이 같은 거를 보고 한 명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가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거 본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쓰러진 사람도 처음 보는 거라 갖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같이 봤어. 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입니다. 난리 났었지.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에 임한 시장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이제 축구에 미쳐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 짱이라는 만화에 더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 싸움 영화. 싸움 만화. 짱. 싸움 만화. 현상태 진짜 개짱이다. 야, 짱은 국도지. 뭔 소리야? 짱은 대섭이지. 진짜. 그날도 저와 제 친구놈 준호, 윤석이까지 이 셋이서 짱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야, 이거 나 대학생 사촌 형인 거 알지? 그 형이 이번에 오토바이를 새로 샀거든? 그 형이 나 태워준대. 뭐? 야, 나도 태워달라 하면 안 돼? 나도 태워달라고 하면 안 돼? 야. 내가 니들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해놨지. 진짜. 저는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그 환상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아르바이트 때문에 밤 9시가 돼야 태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절대 안내해 보내주실 것 같은데. 맞아. 이제 준호는 뭘 그런 걱정을 하냐면서 자기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며칠 뒤면 독일이랑 한국이 4강전을 뛴다. 동네 사람들은 마을회관 앞에서 다 같이 경기를 볼 것이다. 우리도 응원하고 오겠다며 집에서 태극기를 챙겨 나온다.
사촌형과의 접선 장소인 공사장으로 이동한다. 와, 미쳤는데? 와. 아, 나름대로 뭐, 치밀하게 좀 짰네. 치밀하게 짰어. 누가 봐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사촌형이랑 만난다는 그 공사장이 말입니다. 거기가 하필이면 이제 짓담한 건물이 방치돼 있는 폐공사장인 거예요. 으스스하다 또. 그 음산한 분위기 때문인지 또 동네 사람들 전부 꺼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살짝 고민은 됐지만 엄마 아빠 몰래 오토바이를 타볼 수 있는 또 기회니까 저희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4강전이 열리던 날 저녁입니다. 저랑 친구들은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폐공사장으로 향했어요. 근데 사람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그 여기밖에 없지. 아, 마을에 가니까 다 모여 있어. 거기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쫄리냐? 쫄리냐? 아, 쫄리면 집에 가. 와. 대단하다. 폐공사장 앞에서 딱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싸하더라고요. 야, 우리 형은 너 내기할래? 뭔 내기?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제 옥상 가갖고 대한민국 하고 오기 어때? 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애들은 주먹, 전 과일을 내본 거예요. 삼세판이야. 다시 해. 삼세판이야. 다시 해. 큐. 아, 빨리 가. 출발. 아. 야, 쳤잖아. 진짜로. 쭉. 약 올리는 놈들 한번 째려보고 그냥 후딱 갔다 오자. 씩씩하게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게 오싹한 거예요. 깜깜하고 텅 빈 곳에 손에 쥔 거라고는 손정등밖에 없지.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자마자 얼른 애들이 보이는 옥상 끝 쪽으로 갔어요. 야, 나 한다. 대한민국. 오, 뭐야? 뭐야 방금? 제 뒤에서 박수 소리가. 대한민국. 뭐야? 잘못 들었나? 한 번 더 해봤어요. 대한민국. 소름이 아주 확 끼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연기가 어색한 건지 또 소리가 났던 쪽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가봤어요.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야? 왜? 저기 이상한 아저씨 있어. 어디? 나 쳐다보고 있었다고. 아니 저 위에서 내가. 저거 뭐야? 떨어진 거 맞지? 아, 저거 뭐냐고. 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야, 근데 너 위에서 뭐 봤다며? 그 아저씨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제 다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저쪽에서 뭔가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뭐야? 사람이야? 대체 저건 뭐야? 이게 동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람 같은데 꼭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야심한 시각에 폐공사장에서 물구나무 서기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거 아까 네가 원래 그 아저씨 아니야? 응? 내가 좀 가볼게. 야, 이거 줘봐. 어떻게 하냐고. 같이 보고 있던 윤석이가 손전등을 들고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가더라고요. 한 서너 발자국 정도 갔나? 야, 괜찮아? 야, 괜찮아? 그래? 보지 마. 아니, 뭔데? 보지 마. 보지 마. 잔뜩 겁에 질려갖고 애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왜 그러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준원의 사촌 형이 오는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는 형이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윤석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형한테 필사적으로 팔까지 휘저으면서 오지 말라고. 근데 형은 이리로 오라는 줄 알았나 봐요. 저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칫하더니 방향을 틀어서 아까 윤석이가 보러 갔던 쪽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이 뒤로 자빠져갖고 몸을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눈은 다 까디집어 있지. 입에서는 뿌득뿌득 소리가 나지. 막 하늘에도 형이 상태가 심각하다 싶어서 준호랑 저는 형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윤석이까지 겨우 데리고 동네로 데려왔어요. 형은 구급차가 오자마자 실려갔고 저희 셋도 부모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윤석이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라니까? 윤석이가 봤던 물구나무 선 사람은요. 그게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물구나무가 아니라 머리가 없는 거였대요. 진짜 무섭겠다. 머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깨끗하게 잘려나간 상태로 양팔을 번쩍 든 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의 사촌형도 쓰러지고 이제 다음에 얘기 듣기로는 3일 밤낮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간신히 정신 차렸다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는 혹시 다 완공돼서 사람도 살고 입주도 하고 했는데 서해는 애들 아무도 안 갔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기도 이사 갈 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구디의 밤입니다. 구디? 나 구디 알아. 아까 구디의 밤.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밤이네. 네, 구라 형님이 맞습니다. 그죠? 그 구디가 맞고요. 구디 맞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신 김재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재윤 씨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불화라서 아주 유명한 판교도 그렇고 지역이 여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IT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든가 이런 쪽을 제가 믿는 경우나 있긴 했었는데 안 믿지 이런 사람들은. 공대잖아 공대. 냉철하고. 좀 겪었던 게 좀 믿기지도 않고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재윤 씨가 겪었던 비현실적인 경험. 지금부터 제가 재윤 씨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저는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뒤로 30대 중반을 향하던 제가 재취업을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몇 통을 넣었는지 세어보기도 무색해진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IT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되네. 저는 신설부서에 배정돼서 데이터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 만큼 열정을 불살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며 회사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재윤 씨, 그 이번 스프린트에서 배포한 그 클라이언트 개발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QA 전에 데이터 로그 파악 좀 부탁해요. 예, 데이터 로그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프로젝트 마감에다가 자잘한 업무까지 겹치면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게 됐죠.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눈 깜빡이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뭐야 이거? 왜 이래? 컴퓨터 화면이 멈춘 거예요. 큰일. 뭐야 갑자기? 미쳤나 봐. 그런데 그 순간 웬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누구지? 다른 부서 사람인가? 쾌한 얼굴에 늘어진 티셔츠. 딱 봐도 이제 개발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보다 선배 같았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분이 뭘 만지자 화면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작업한 건데. 진짜 감사합니다. 담배 태우세요? 예, 저 담배 태웁니다. 한 대 태우러 가실까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도 했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신입이라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다닌 지 오래되셨나요? 오래 다녔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퇴근해요.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어제 봤던 남자 직원분이 있나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층 다른 회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선배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조심해. 저기 괜히 그 일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있잖아. 회사에서 밤새지 마. 생각해보니까 같은 층 다른 회사들이 경쟁 업체이기도 하고 보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수상하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밤 11시 50분이었어요.
뭐지? 정전인가? 화장실 다녀와서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그날따라 야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8층 전체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불 꺼진 복도 저 끝에 뭔가 얼핏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소리도 못 지르고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아유야 이거. 아이씨, 저 사람 뭐야? 저거 사람 맞아? 왜 올라가? 저는 분명 1층을 눌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 문이 열린 곳은 14층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얼른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도망갈 곳은 옥상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재윤 씨, 괜찮아요? 일어나봐요. 눈을 떠보니 옥상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던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저 이상한 거 봤어요. 얼굴 막 이렇게 반쪽 깨진 사람이 피칠갑하고 복도에서부터 막 쫓아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헛것을 보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라고. 그분과 함께 담배를 한 대 태우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함께 내려가자고 했더니 남자 직원분은 또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후들거리는 두 발을 이끌고 겨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일단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짐을 챙기던 그때 창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훅 떨어지는 게 곁눈으로 보였어요. 더 떨어졌나 보다, 야. 설마 아니겠지. 건물 밖을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예.
저는 이날 겪은 일을 회사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귀신을 본 게 처음이기도 했고 말해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게 뻔하니까요. 맞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회사에서 야근하기 깨름칙해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을 쫓으며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날 밤. 맞다. 회사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옮겨왔어야 했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회사 노트북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옮겼죠.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50분이더라고요. 지금 사무실엔 누가 있을까? 야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얼마 전 헛것 본 일도 생각나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막 솟더라고요. 왜 그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사무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켜봤습니다. 사무실은 깜깜했어요. 뭐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이 보이는 카메라 화면을 잠시 내려두고 작업하던 창을 켰다가 다시 카메라 화면 창을 켠 그때! 제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화면 불빛에 비쳐 드러난 얼굴의 정체는 옥상에서 같이 담배 피운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또 근무하는 줄 알고 왔나 봐. 뭐야. 내 자리는 왜 온 거지? 카메라 기능은 제 쪽에서만 사무실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직원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뭔가를 찾는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있네. 근데 어떻게 소리가 들렸지? 원격으로 접속한 거라 소리는 안 들려야 하거든요. 다음 날 주변 동료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야, 서버에 문제라도 생겼나? 알고 보니 사내 공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회사의 매출 감소와 재정난을 신사업부서에 책임을 물었고 무려 5명의 부서원이 동시에 정리해고된다는 공지였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이게 같이 고생하면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한 방에 허망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신사업부서가 사라지면서 일이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막차는 타지도 못하겠네. 기분이 안 좋아진 그때 옆 복도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남자 직원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왜 내 자리에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남자를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더라고요. 그 순간 절대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옥상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은 저번에 야근할 때 마주한 저를 무섭게 쫓아오던 그 남자 귀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내가 헛걸 본 게 아니었구나. 이 남자 직원이 그 귀신이었구나.
보니까 옥상 난간 위에 서 있는 건 저였습니다. 휘청휘청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던 그때 그 순간 눈을 뜨니까 사무실이더라고요. 벌써 아침이었어요. 뭐야? 방금까지 옥상이었는데? 나 뭔가 홀린 건가? 뭐야? 그곳에서 겪은 일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마침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일하셨던 한 IT 개발자가 그 건물의 옥상에서 수신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에 듣긴 했었습니다. 선배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해주었어요. 야, 너랑 있잖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 혼자 야근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자리에 찾아온다고. 근데 특이한 건 하나같이 그 남자랑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고. 와. 밤에 홀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구디의 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 나타난 그분이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일에만 매몰되던 저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던 건 아닐까요? 금룡반점. 아하, 금룡반점. 중국집인데? 딱딱 중국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니에요. 이번 사연은요, 손동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먼저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당시에는 혼자서는 여기 거의 안 다녔거든요. 남자들도 웬만하면 3, 4, 5 모여가지고 넘어가고, 그때 당시 교수님들도 해지면 여기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주셨어요. 오 진짜 있어. 어떡해. 이제 여기 지나면 이제 금룡반점이라고 폐 건물이 있는데, 저건가 봐. 어머. 너무 멀쩡하다 근데 건물이. 그때 생각이 나니까 지금도 살짝 닭살이 조금 돋아요. 야, 어떤 일이지?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혁 씨를 대신해서 2006년 여름밤에 이 소름 끼쳤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이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렸던 저는 드디어 20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일 좋을 때. 대학에 들어가 우빈이와 정학이 그리고 병주까지 죽이 척척 맞는 친구들도 얻었죠. 맨날 술이야 술이야. 그날 밤도 학교 근처에 모여서 놀다가 한껏 흥이 올랐는데, 아, 너는 거기 들어봤냐? 금룡반점? 야, 거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요즘 거기 엄청 핫하대잖아. 심령 스팟으로. 예전에 그 앞에서 여학생 죽었다는 거기. 저희 학교 뒤에 헐떡고개라는 산길이 있거든요. 어느 날 밤 한 여학생이 그 고개를 넘다가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해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더니 결국 거기 있던 금룡반점도 망해버렸대요. 폐업한데 보네, 폐업. 갈래? 금룡반점? 아, 그런 데를 왜 가? 야, 동이 쫄았다. 쫄았다. 이뼈 우리끼리 갈래? 가자. 이 새끼 쫄았네. 술 때문인가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야, 가.
일어나. 애기 부리지 말고 앉아. 아, 가. 나와. 안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자정이 넘은 시각 소문의 금룡 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깜깜해. 정말 한참도 내다보기가 힘든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고개를 넘자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벽 위에는 금룡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건물이구나. 금룡.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이 막상 들어가려니까 너무 쫄리더라고요. 우빈이와 정하기를 따라서 머뭇머뭇대면서 들어가려는 그 순간 아 깜짝이야. 갑자기 갑자기 가로등의 불이 팍 하고 꺼지는 거예요. 난 못 가. 니들끼리 가. 그렇게 겁에 질린 병주를 밖에 두고 나머지 셋만 금룡 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갔어요. 어찌나 어두운지 랜턴 불빛에 겨우 의지해서 식당 홀로 이동했죠. 그런데 뭐야, 이게 말이 돼? 차곡차곡 정리된 수저, 가지런히 놓인 의자와 테이블, 이 위에 쌓인 먼지만 없었다면 마치 어제까지 가게를 운영한 것 같았어요. 이게 더 무서워. 예상과 다른 풍경에 괜히 목덜미가 섬찟섬찟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오래전에 영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멀쩡히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우빈이가 겁도 없이 그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앉으지 마. 야, 뭐야? 야, 냉장고 안에 뭐 있는데? 검은 봉지 밖으로 시커먼 피가 울컥울컥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별별 상상이 다 떠오르는데 깡우빈, 이 미친 녀석이 겁도 없이 봉지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아유, 왜 그래? 야, 미쳤어. 만지지 마. 아, 나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야, 그냥 썩은 고기잖아. 겁 엄청 많네, 진짜. 아, 위험하다. 아, 야, 그만하고 일단 위에 올라가 보자. 그래, 차라리 빨리 끝내고 나가자. 저는 2층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참! 서늘한 이 감촉이 뒤통수에 닿더니 저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너지, 깡우빈. 두 친구 모두 계단 위에서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그냥 나가자. 어? 야, 이게 뭐가 있어. 야, 여기 진짜 대박이야. 빨리 와봐. 무서워 미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혼자 있는 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이한 광경과 마주치고 말았죠. 네모난 뭔가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불빛을 비추면서 다가가자 환하게 웃고 있는 신랑 신부. 거기 왜 있어? 바로 옆에 액자에도 똑같은 부부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섬뜩할 만큼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혼 사진은 신랑과 신부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사람의 발끝이 힘없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사진에서 왜? 마치 목을 매단 것처럼. 그 기괴한 모습에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액자는 저거 뭐지? 모퉁이에 뭔가 작고 검은 것이 끼워져 있었는데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걸 놔둔 거지? 액자 속 눈동자들이 일제히 저를 노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여길 나가야 한다. 친구들을 재촉하려는 그때 우빈이가 또 겁도 없이 초음파 사진을 집어드는 거예요. 얼른 나가자. 야, 사진 다시 갖다 놔. 아, 달라고. 야. 왜 자꾸 만들어? 진짜. 저는 사진을 빼앗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벌써 옥상에 도착한 녀석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 만점 정복했다. 보이냐? 아, 남아있던 친구. 그런데 병주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넋을 놓고 멍하니 저희를 쳐다만 보다가 뭔가 급하게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결기네. 야, 뭐라고? 똑바로 말해봐. 병주가 이젠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봤나봐. 심상치 않은 느낌에 서둘러 내려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야, 우빈이 어디 갔냐? 뭐야, 분명 방까지 옆에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녀석이 사라진 겁니다. 또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옥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분명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건물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도끼로 무언가를 찍는 듯한 그런 소리예요. 안 돼. 저랑 정학이는 서둘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자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두려움을 애써 참으며 야, 깡구빈.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그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들려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탁자 위에 검붉은 피, 그 피를 잔뜩 묻힌 채 썩은 고기를 미친 듯이 썰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답은커녕 돌아보지도 않고 더 빠르게 갑자기 칼을 든 녀석이 저희를 향해 달려드는 겁니다. 야, 도망쳐! 도망쳐! 제발 열려라, 제발. 늑주야! 우빈이가 제 몸을 붙잡고 확 돌리더니 칼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내려쳤어. 벌렁거리는 심장을 붙잡고 눈을 떠보니 야, 우빈아. 저희는 정신없이 친구를 들쳐업고 황급히 금룡 반점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숨을 돌렸을 때 병주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야, 너네 그거 못 봤어? 병주 녀석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대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 야, 내려와. 손에는 커다란 칼을 들고서 마치 뭔가를 찾는 듯이 저희 뒤를 서성이다가 우빈이 뒤에 뚝
멈춰선 그 남자. 우빈이의 머리채를 끌고 큰 소리로 깔깔 웃어대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칼을 든 하얀 옷의 남자. 뭔가에 홀린 듯한 우빈이. 금룡반점에서 그날 우리가 본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